저희 그냥 뭐 얘기 또 하셔도 되고요. 네. 시간이 돼서 저 AI 포럼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이 제 기억에 이게 여섯 번째인가 그렇고요. 그래서 먼저 여기 오늘 제가 이제 연사를 모신 레비다이의 명상은 대표님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레비다이라는 회사는 PR, 홍보, 이런 이제 뭐 이런 마케팅 대행 이런 부분을 좀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이시고요. 특히 레비다이가 이제 다양한 산업의 많은 고객을 함께 이런 일을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데 특히 AI 기술을 다루는 회사들과도 작업을 많이 하고 계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특별히 모시게 됐고요. 대표님 좀 네네네. 네, 소개를 너무 좋게 해주셨는데, 사실 뭐, AI 전문가는 아니고, PR 쪽에서 오랫동안 좀 일을 해오다 보니까, 이제, 해왔었고, 현재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회사에서 이제 많은 테크 쪽 관련한 기업들의 PR을 이제 저희가 같이 파트너로서 좀 일을 하고 있어서, 그 중에서 이제 뭐 AI 쪽에 관련된 기업들도 이제 다수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좀 AI가 이제 AI 시대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실제적으로 AI 기업뿐만 아니고 많은 이제 기업들이 PR 영역에서 좀 어떻게 좀 변화를 느끼고 있고 실제 이제 PR 업무들을 하고 있는 이제 저 같은 경우나 저희 회사에서 또 어떤 변화들을 좀 느끼고 있는지 현장의 어떤 지금 에 대한 얘기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전문가가 아닌데 AI 포럼에 좀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한 부분들은 좀 아는 일로 그걸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네. 우리 AI 포럼 소개를 조금 잠깐 드리면요. 저희 알토 경영대학원이 무려 5천 명이 넘는 많은 훌륭하신 동문분들이 계시고, 그분들의 이제 모임, 이제 동창회 모임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동창회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알토 경영대학원 총 동창회 안에 여러 좀 유익한, 재미있는 소문들이 많이 있고, 또 더 막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좋은 소모임 중에 하나예요. 저희 AI 포럼이라는.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 AI 포럼이 철자를 예민하게 보시면 대문자 A, 소문자 I 포럼 이렇게 듭니다. 이게 왜 그렇게 하냐면 저희 알토 로고 아시죠? 대문자 A라는 느낌표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좀 오마주 해서 뭐 대문자 AI라고 안 하고 대문자 A, 소문자 I 포럼 이렇게 그래서 그런 좀 배경이 있고요. 그래서 이 AI 포럼은 이걸 왜 만들었냐면은 AI 다 관심이 많으시고 어쨌든 뭐 그걸 배제하고 뭔가를 할 수는 없는 세상인 건 맞는데 너무 기술적인 논의 또 너무 학문적인 논의는 또 그런 걸 소화할 수 있는 뭐 학회라든지 그것들은 또 따로 있기도 하니까 그런 거보다는 또 한편으로는 또 너무 아까 우리 같이 저녁 식사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매우 규모가 큰 회사들한테만 해당되는 그런 거대 담론들이 있어요. 뭐 그거 다 맞는 말인데 저희 모임은 이제 그런 거보다는 좀 이 AI 현장,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실제로 겪고 있는 어려움, 또 실질적인 얘기, 현실적인 얘기 이런 거를 좀 서로 공유하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게 있고 두 번째는 여자를 모시고 그분을 모셔서 뭐 1시간, 2시간 일방적으로 특강을 하고 뭐 질문 한두 개 정도 받는 그런 형태보다는 이렇게 인터뷰 형식이고 또 심도 있는 얘기도 좀 저희가 듣고 그리고 지금 현장에도 많이 오셨고 지금 줌으로도 많이 접속을 해 주셨는데요. 또 수시로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거나 의견을 주시면 이 준비한 이 질문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서 뭐 같이 고민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준비한 질문이 있어서 이제 이거 뭐 이제 진행하다가 뭐 또 제가 지금 저희 AI 포럼 단톡방도 계속 보고 있고 줌 채팅방도 계속 보고 있고 또 현장에 계시는 분들의 반응도 보고 있으니 그런 거 반영해서 질문 내용을 바꾼다든지
이거 지금 화면이, 어, 어, 잠깐만. 이게 우리가 메인이 맞아? 예. 어, 그래, 맞게 돼. 자, 그럼 질문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대표님께서 수십 년간 아까 소개해 드린 것처럼 PR 업계에 이제 몸 담고 계신데요. AI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대중들에게 알려지기도 하고 또 본격적으로 쓰이기도 한 게 이제 최근의 어떤 상황이라고 보시는데 이렇게 AI가 등장하기 전과 후 기업 PR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었다고 체감하시는지. 체감의 어떤 그 수준으로 보면은 사실은 상당히 많은 변화를 좀 솔직히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하라는 이제 업무에 대한 것들을 처음 시작할 당시 제가 연식이 좀 오래돼가지고 그래도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뉴스를 신문 지면을 통해서 이제 하는 그 시대부터 제가 홍보 일을 좀 했었었는데 사실 그 시점에서 뭔가 이 뉴스의 어떤 소비나 이런 것들이 크게 변화했었던 건 사실은 이제 포털들이 이제 뉴스의 어떤 소비의 어떤 그 채널로서 좀 이제 완전히 독보적으로 자리 매김하는 그때 이제 변화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당시에 저도 그거를 이제 현장에서 경험하면서 많이 되는구나라는 걸 느꼈었고 근데 그 이후에는 사실 이번 이제 최근에 이제 뭐 한 몇 년 전부터 이제 AI가 이제 들어오면서 약간 그 어떤 뉴스의 뭐 소비에 대한 부분들보다도 이 뉴스의 어떤 생산이나 그다음 기업에서 이 어떤 PR에 대한 것들을 이제 어떻게 이제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기존하고는 너무나도 좀 많은 이제 좀 변화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것들을 좀 많이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뭐 예로 좀 들자고 하면은 예전에는 사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저는 이제 PR 쪽이니까 뉴스 기사를 기업에서 뭔가 좀 내고 싶으면은 좋은 소재의 어떤 뉴스거리를 찾고 거기에서 이제 뭐그 매체나 이런 기자분들을 이제 컨택해가지고 그거를 기사화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여러 이제 확대되는 그런 스토리들이 좀 많이 퍼지는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게 이제 PR의 어떤 그 기능을 있어서 이제 많이들 이제 그거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많은 이제 저희 고객사들도 그렇고 함께 AI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 어떤 메시지들이 잘 반영돼서 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것들을 많이 요청을 하세요.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기존에는 뭐 흔히 얘기하는 뭐 매체나 기자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몇십 년 동안 해왔었는데 사실 요즘에는 거기에 플러스 이제 AI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또 고민이 좀 커지는 시대가 있으면서 네,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뭐 네이버나 다음 뭐 경우에 따른 구글 같은 대형 검색 포털에 이제 우리 회사가 좀 이렇게 잘 나타나는 가 중요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 만들려고 인위적으로 뭐 키워드 광고를 돈 써서 막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미나이나 뭐 챗GPT나 크로데나 퍼블렉시티 같은 데서 뭔가를 물어봤을 때 우리 회사 얘기가 많이 나오느냐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좀 좋은 얘기가 나오느냐가 이제 중요한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도 이제 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좀 나름의 신경을 쓰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라지 랭귀지 모델 기반 AI 서비스들이 학습 데이터를 주로 어디서 끌어오는지에 대한 감은 있기 때문에 조금은 감안해서 저희가 활동을 하기는 하거든요. 그런 게 좀 확연한 좀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좀 어떻게 보면은 이 어떻게 설계를 이제 기존하고는 다르게 AI에서의 어떤 우리 회사가 어떻게 얘기되는지 이것들이 AI가 우리 회사에 대해서 우리 브랜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해석하는지, 이게 사실은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거고, 거기에 뭐, 기존에 이제 뭐,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이제 나오는 회사의 어떤 이미지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도 같이 포함이 되겠지만, 그 외에 좀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이 좀 더 많아지는 것 같다는 좀, 예, 것들을 이제 현장에서 많이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AI 결과값이라는 거가 결국 PR의 한 영역에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그렇게 될 것 같다라고 좀 예.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호텔 검색과 그런 이제 제미나이나 챗GPT 같은 검색을 병행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에만 의존하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신 것대로 이제 그것도 중요한 KPI가 분명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좀 이어지는 질문을 드리면, 그 대표님이 이끌고 계시는 레비다이라는 회사가 AI를 활용해서, AI 기술이나 AI 서비스나 이런 거 활용해서 기존 PR의 어떤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어, 글쎄, AI를 활용하는 거에 대한 측면은 사실은 그냥 일반적인 지금 현재 무슨 뭐 기업에서 AI 뭐 에이전트들 활용해가지고 하는 것들과 꽤 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업무에 대한 어떤 좀 효율성을 좀 높여주는 부분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또 비용에 대한 부분들, 이게 사실은 뭐 인력에 대한 부분들을 기존에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보도자료를 작성한다든지 아니면 리서치나 시장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사실 예전에 이제 직접 사람이 투입돼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할 때하고 비교하면은 사실은 많은 부분 AI가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PR 업무적으로 보면.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런 내용들을 또 정리하고 요약하고 그렇게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티난 업무들에 대한 것들은 상당 부분 AI가 실질적으로 저희 업무적으로 많은 좀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저희가 뭐 이제 뭐 A사라는 기업체의 어떤 트렌드를 좀 읽는 뭐 기사들을 한번 좀 준비해보자라고 이제 했을 때 예전 같았으면은 사실은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이제 잡고 저희가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게 뭐냐면 우선은 검색에 대한 그 부분들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전체 뭐 경쟁사에 대한 동향이나 그다음에 국내 그다음에 해외에서 유사한 어떤 뭐 서비스나 그런 제품에 대한 사례들을 찾고 뭐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뭐 찾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모아가지고 거기에서 좀 우리가 기사에 대해서 좀 셀링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좀 뽑아내고 여기에 대한 것들을 이제 좀 그래도 나름 이렇게 매체나 이런 쪽에서 피칭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어떤 기사로서 좀 뭔가 이것들을 잘 매끄럽게 만들어내는 것들이 사실은 뭐 한 3, 4일 정도의 어떤 그 일정도로 이제 그동안 저희가 진행을 했었었는데 사실 지금 뭐 제가 보건대 그런 정도의 업무들을 지금 AI라는 툴을 갖고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거는 사실은 하루 정도의 업무가 되는 정도 수준으로 이제 많이 좀 효율화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좀 마지막 부분에서 그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하고 거기에 이제 결국에는 이제 검증에 대한 부분들이 좀 필요하죠. 검증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그런 것들에서 조금 더 이제 방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뭐 좀 조정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사람의 좀 개입이 좀 필요하지만 그 정도 수준까지 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 효율성을 좀 높이는 것들은 사실 놀랄 정도로 AI가 하는 부분이 좀 도움을 이제 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음. 예, 그 말씀해 주신 거랑 좀 뒤에 준비한 질문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좀 미리 지금 연결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좀 출수가 보면 어떤 특질을 만드는 시간이 되게 단축된 거가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한 만자 정도의 컨텐츠를 만드는데 뭐 2주가 걸렸다면 지금은 반나절이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체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컨텐츠 가임 시대가 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는 이제 정보가 없어서 문제였고 정보를 찾는 게 문제였다면 지금은 너무 많아서 너무 많고 또 그중에 보면 좀 가짜 뭐 그게 의도적으로 딥페이크 같은 가짜를 만들어 놓은 것도 있지만 뭐 부정확한 어떤 작업에 의해서 실수로 잘못된 정보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양자체도 너무 많고 그중에 좀 그런 잘못된 것도 포함되어 있고 이런 생태계가 지금 됐는데 그러면 이런 환경에서 우리 기업의 어떤 그 뭐 PR 우리 브랜드를 지키기 위해서 좀 뾰족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예전에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건 일종의 이제 위기 관리의 어떤 영역으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은 그것들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고 그것들을 수정하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어,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저희가 이제 관리해야 되는 영역이라는 게 이제 기사라는 이제 부분들은 이제 한정이 되다 보니까 그 기사상에서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기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좀 그러면 수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걸 할 수 있지만은 지금은 말씀하셨듯이 좀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은 좀 복잡해 좀 이제 되는 뭐 부분들은 있거든요. 말씀하신 뭐 딥페이크도 그렇고 지금은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좀 위기 관리라는 영역 자체가 조금 더 세분화해서 이제 좀 해야 되는 좀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그 절차에 대한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어, 명확하게 이제 뭐 이게 잘못된 거다 아니다라는 부분이 안 될 수 있잖아요. 사실 딥페이크라는 게. 딥페이크나 가짜 뉴스나 그다음에 요즘은 뭐 영상이나 목소리까지 연조가 되니까 그러면 이게 실제적으로 잘못된 건지 안 된 건지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얼마나 빨리 그런 것들을 이제 좀 확인해서 그런 것들을 구분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이 준비가 더 좀 철저하게 돼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좀 이 AI 시대에 있어서 위기 PR의 어떤 영역 중에 좀 중요한 게 좀 더 봐야 되는 부분 말씀하신 그런 측면에서 위기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더 좀 앞으로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혹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 때문에 조금 사전적으로 그런 회사의 어떤 규모에 따라서는 좀 틀리지만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좀 체계적으로 이제 PR의 영역 내에서 그런 것들을 좀 세분화해서 좀 관리하는 팀을 둔다든지 전담 팀을 둔다든지 그다음 그런 식의 좀 기능들을 이제 강화하는 그런 좀 움직임도 좀 주변에서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저는 뭐 PR 홍보 이런 분야는 전혀 모르는 기술을 하는 사람인데 저희가 이제 드라마 보다 보면 어떤 기업의 홍보팀이 있고 드라마 얘기 중에 어떤 뭐 이슈가 딱 있으면 막 홍보팀이 전날 밤에 막 여기저기 신문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뭐 그 윗사람이 무슨 기사 막아 막 이러고 그러고 음, 뭐 그런 소재가 꼭 희한하게 드라마에 음, 지금 그 최근 하고 있는 드라마에도 그런 소재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많이 돌아갔는데 이제 환경이 그렇지가 않은 거죠 지금. 여전히 그런 부분들은 있어요? 있죠. 네, 그냥 여전히 뭐 신문들은 나오고 방송들은 만들어지고 뉴스 방송들은 만들어지고 하다 보면은 예전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신문으로 이제 뉴스를 보던 시대에는 사실은 제가 모 기업에 이제 그 홍보팀에서 근무할 당시에는 내가 저녁 6시가 되면은 광화문 앞에 이제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그게 뭐냐면은 다음날 아침에 나오는 신문에 어떤 답판이 거기에서 이제 먼저 쭉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 답판 내에 지금 회사와 관련된 그런 기사들을 이제 찾아보고 거기에서 잘못되거나
이 기사 나가면 안 되는 거. 그런 것들이 좀 있을 시에는 그 이제 거기에서 한 라인이 도는 거죠. 그래서 근데 위에 보고하고 거기에서 이제 이거 절대 막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음, 심할 경우에는 신문사 사실 보통 신문사가 뭐 6시, 7시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또 뭐 선을 간다든지 기사들을 또 다른 기사들로 본다든지 이런 것들의 작업들이 또 금세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문사에 가서 그런 내용들에 대한 것들 좀 얘기해가지고 이제 아마 음, 좀 바꾼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여전히 있기는 하고 네. 이게 일종의 어떻게 보면 모니터링에 대한 그쵸. 개념인데 네, 네. 얘가 그러면 이제 AI 때문에 AI가 발전을 하면서 결국 정보라는 게 과잉이 되는 것도 맞긴 하지만 네. 결국 AI 발전으로 인해서 이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이 좀 효율적으로 됐다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좀 획기적인 도입이 있었다거나 그런 부분이 변화라든지 AI가 당연히 저희도 AI를 이용해가지고 모니터링 업무들을 실제 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저희가 뭐 여러 이제 기업체들 홍보 업무들을 이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 같으면 이제 사람이 일일이 이제 아침에 와서 신문들을 보고 거기에서 이제 그 저희 관련된 기업들에 관련된 뉴스들을 모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찾아가지고 또 그런 것들을 이제 보내주고 하는 업무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홍보의 업무에 되게 루틴한 업무들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중요한 업무는 아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상당히 많은 리소스가 투입되는 또 시간이 투입되는 단순 반복적인 업무일 수 있거든요. 근데 AI에 저희는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젠스파크라는 이제 좀 것들 좀 이용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좀 저희가 원하는 어떤 회사의 어떤 회사에 관련된 키워드들, 그 다음에 어떤 일정 이런 것들을 이제 프롬프트도 다 해가지고 하니까 뭐 사실 업무들이 상당 부분 많이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대체가 되는 건 좀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AI가 또 앞에서 좀 말씀드렸던 어떤 효율화에 대한 부분들, PR 업무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도움을 받고 있죠. 음. 저희가 이제 요새 좀 체감하는 것 중에 어떤 흐름이 하나 있냐면,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진짜 10초, 20초 같은 슈퍼 플랫폼, 뭐 틱톡이든 유튜브 쇼츠든 뭐 이렇게 30초만 이런 아주 짧은 게 그런 컨텐츠가 있고, 뭐 아예 뭐 영화라든지 뭐 30분, 1시간짜리 좀 뭐 이렇게 음악처럼 이렇게 충분히 어떤 이렇게 길이가 있는 그게 있고 중간에 한 5분 전, 길어도 7분 정도의 뭔가를 막 요약해주고, 뭔가를 좀 알기 쉽게 얘기해주는 그런 컨텐츠가 되게 유행했다기보다는 소비를 많이 했고, 또 이런 컨텐츠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크리에이터들이 5분에서 7분 정도의 요것만 알면 됩니다라든지, 요것만 알면 다, 예를 들어 와인에 대해서, 커피에 대해서 요것만 알면 기본을 안다, 뭐 이런 식의 게 되게 많았는데, 요즘에 부쩍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없어졌다기보다는 그걸 AI가 해줄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뭐 되게 긴 유튜브 링크를 끌어다가 재미나한테 주고 얘가 뭐라고 하는지 설명해갖고 아시잖아. 이렇게 되니까 지금 점점 아예 정말 그 쇼폼 컨텐츠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막 10초, 20초짜리들이 수요가 많고 아예 컨텐츠를 제대로 담은 것들이 많고 그냥 그렇게 사람이 시간을 들여서 편집을 해서 5분에서 7분으로 만드는 그런 정도의 컨텐츠는 그냥 AI가 해주기도 하는 이런 거를 저희가 직관적으로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화가 이 PR 생태계하고도 뭔가 영향이 있을까요? 저희도 좀 느끼는 게 사실 그 앞에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이제 AI가 이제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해석하느냐, 설명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게 이제 AI가 어떻게 보면은 좀 저희가 기존에 이제 어떤 PR 컨텐츠들의 어떤 흐름들을 보면 지금 이제 기사가 나가고 그게 검색이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검색을 통해 가지고 블로그가 됐건 그런 유튜브가 됐건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어떤 그 정보들이 요약이 되고 그런 그 요약된 정보들을 인용 이제
인용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그 AI의 어떤 엔진의 어떤 제가 AI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좀 어떠한 구체적인 그거에 대해서 통해서 이것들이 그게 정의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제 그 흐름 하에서 AI가 뭐 A 기업에 대한 어떤 설명을 좀 자기 나름의 어떤 해석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이제 PR의 영역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 어떤 그 흐름의 어떤 그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얼마나 잘 관리를 이제 해줘야 해주느냐 이것들이 중요한 어떤 PR의 또 기능으로 좀 변화하는 거가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아까 처음에 나왔던 질문하고 연결되는 건데 좀 조금 되게 좀 직접적인 질문인데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챗GPT나 퍼블리시티 같은데 이제 결과로서 더 많이 나오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사실 그거를 제가 뭐 정확하게 뭐 정답을 알고 있으면은 아마 엄청난 좀막 인기와 속에서 이제 막 크게 그걸 했을 텐데 사실 저희도 그거를 이제 계속 좀 찾아가고 있는 단계이긴 합니다. 찾아가고 있는 단계이기는 한데 좀 명확한 거는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명확하다는 게 결국에는 정보의 어떤 명확성들이 좀 이제 좀 그 AI가 조금 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선호도를 더 가져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어떤 명확한 정보들, 그다음 뭔가 좀 객관화할 수 있는 정보들, 그다음에 좀 반복적으로 좀 그런 것들이 일관성 있게 뭔가 얘기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더 이 AI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거를 좀 저는 현장에서 좀 느끼는 바로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음, 우리 회사도 가끔 이제 테스트 삼아 뭐 재미나는 챗GPT한테 우리 회사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러면은 우리 회사는 이런 거 하는 회사라고 막 얘기하는데 맞는 것도 있고 우린 그런 사업을 한 적이 없는데 그 얘기는 어디서 나오는지 하는 그런 것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걸 보면서 다른 잠재 고객들이 우리 회사를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어떤 거는 저희가 실제보다 더 부풀려서 써져 있는 부분도 있고 어떤 거는 반대로 뭐 너무 언급이 안 되거나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무슨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에 검색한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경우에는 좋지가 쉬운데 거기다 전화해서 그 정보가 아닙니다. 뭐 바꿔주세요. 이렇게라도 할 수가 있는데 얘는 그게 아니니까 참 이게 그죠? 약간 더 보풀복처럼 되는 어쨌든 이게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이고 근데 이제 저희가 어떤 걸 체감하냐면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 홈페이지에 대한 수요가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네이버 다음 검색을 좀 해보고 거기서 나오는 얘기를 보고 이렇구나 하고 넘어갔다면 지금은 챗GPT나 크로데 같은 데서 그 상대 회사에 대해서 검색을 해요. 그러고 이제 얼추 보고 나서 확인 차원에서 그 회사 홈페이지를 꼭 더 많이 가는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가 체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홈페이지 예전보다 트래픽이 뭐 지금 그래서 엄청 많은 건 아니지만 예전보다 분명히 더 많고 거기에 직접적으로 문의하는 사람들도 오히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포털 검색만 해보고 말았던 분들이 이제 그래서 홈페이지 진짜 가보는 거죠. 그러니까 챗GPT가 한 말이 맞는지 확인하는 그런 변화가 또 있더라고요. 제가 저희 고객사분들한테 좀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홈페이지 말씀 주셨으니까. 이 홈페이지에서 어떤 회사에 대해서 뭐 우리 회사는 이런 회사입니다. 뭐 이제 뭐 이렇게 설명을 해놓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보도자료라는 형태를 통해서 이제 어떤 회사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들어가는 영역에서 이제 회사에 대한 설명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뭐 대표님이나 이런 인터뷰의 어떤 기사를 통해서 이제 회사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는 이러이러한 회사입니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끔 보면은 그 내용들이 같기다 얘기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것들이 결국은 같은
이제 AI가 수집하는 정보로서 다 같이 들어오는데 그게 조금 더 명확하고 일관성이 있어야지 AI에서 그렇게 좀 우리가 원하는 내용들에 대한 것들이 좀 제대로 반영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뭐 말씀을 주셨으니까 여기 좀 계신 분들 혹시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한번은 이제 뭐 이 회사의 어떤 홈페이지나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제 대외적으로 좀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좀 이런 그 메시지들이 좀 일관성 있게 이렇게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좀 쉬운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여기 질문 네. 실은 좀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여기 그 메시지 방도 계속 보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 아무것도 링크만 있으면 접근이 원래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아니, 외부로 들어오실 때는 암호가 가끔은 필요하긴 가끔 한데, 그, 예, 그다음 질문은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저희 그 알토 총동창회 동문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뭔가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도 분명히 준비하신 분도 있고, 하신 분도 있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어쨌든 창업을 하시면 분야는 다양하지만 또 AI 기술을 써서 그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직간접적으로. 근데 그건 이제 우리 회사도 겪는 문제지만, 이렇게 뭔가 AI 기술을 다루거나 AI를 이용해서 뭔가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회사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그런 회사라고 알리기가 되게 힘든 세상이 좀 돼버렸어. 그러니까 그 참 아이러니한데 AI 시대가 된 건 맞는데 정작 우리는 이런 AI 기술을 다루고 있어요. 또는 우리가 이런 AI 기술로 어떤 좋은 서비스를 만들고 있어요라는 거를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희한하게 그게 더 어려워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AI 기술을 다루든 AI 서비스를 만들든 이런 회사들을 이제 자신들을 PR할 때 어떻게 좀 차별화해서 접근해야 음, 될까요? 요즘 같은 시대. 그게 저는 이게 AI 회사에 국한된 건 아닌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많이 고객사들 접하다 보니 뭐 이런 AI 포함한 테크 회사들 기술 쪽에 뭐 딥테크 그렇고 테크 회사들이 사실은 좀 그런 홍보에서 우리는 기술력도 뛰어나고 되게 진짜 장래 미래 어떤 좀 되게 좀 장래성 있는 좋은 회사인데 잘 홍보가 안 된다 이런 좀 고민들을 하시는데 그래서 얘기를 좀 들어보고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기술에 대한 어떤 그가 우리 회사의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것들이 되게 확고하세요. 많은 경우에. 근데 이 PR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어떤 채널, 특히나 이제 뭐 이제 거의 대부분은 이제 뭐 뉴스라는 채널을 통해서 이제 그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회사를 알리는 그런 활동인데 뉴스라는 거는 결국에는 독자라는 가 관심이 있어 하는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되게 중요한 뉴스 가치로 보고서 그 뉴스를 선택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AI가 관련된 기술, 아니면 뭐 딥테크 영역에서 관련된 기술을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그쪽에 관련된 분야의 분들이 아닌 이상 그 기술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지는 않고 그러면은 그 기술에 대한 얘기를 꺼내서 이것들을 알려주세요라고 하면은 사실은 좀 반응이 좀 안 좋을 수밖에는 없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이건 좀 시장의 언어로 얘기를 좀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시장의 언어라는 거는 과연 이 기술이 그러면은 어떻게 뭔가를 좀 해줄 수 있느냐. 뭐 시간적인 부분들도 있을 거고 이게 뭐 예를 들어서 AI 같은 경우 뭐 시간을 한 절반을 줄여줍니다. 비용적인 부분이 있어서 뭐 기존의 어떤 뭐 인력을 뭐 절반으로 줄여서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그다음에 이제 뭐 시장 가치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이게 뭐 기대되는 시장 가치가 이 정도 수준이고 이런 식의 이제 시장에서 좀 원하는 어떤 그런 것들도 좀 언어로 좀 바꿔서 이것들을 얘기를 해준다고 하면은 조금 더 이 회사의 어떤 그 관심도나 그다음에 그 궁극적으로는 그 기사로서 좀 뉴스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꼭 AI 회사가 아니더라도 사실 요새 좀 기업의 피해 관점에서 좀 현실적으로 피부로 겪는 아주 큰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제 우리 회사 예를 들자면 올해는 아시다시피 R&D가 제가 되게 많이 정부에서 예산을 많이 써주셔서 되게 감사하게도 이제 발주가 돼서 저희가 올해 봄에 정부 R&D가 이제 연구개발 계획서를 정말 많이 써서 이제 제출했고 뭐 일부는 결과가 나왔고 일부는 기다리고 있고 뭐 이런저런 상황인데 올해 딱 들어서 뭘 확 느끼냐면 불과 한 재작년, 재재작년 그 이전만 해도 예를 들자면 저희 회사처럼 AI 기술 개발을 저희 회사가 지금 11년째 하고 있으니까 저희처럼 그걸 실제로 하고 있고 올해 한 회사가 그런 뭐 사업 제안서 같은 거, 연구 개발 계획서 같은 거를 이제 직원을 총동원 해서 쓰면은 우리의 실제적인 기술과 경험이 좀 녹아난다고 할까? 그렇게 돼요. 근데 반면에 이제 그런 걸 안 해본 회사라든지 해봤어도 업력 1, 2년 된 회사들은 우리나 그쪽에 서로 열심히 쓰겠지만 우리 직원들이 그걸 쓰고 저쪽 직원들이 쓰면 제3자가 보기에 좀 읽어보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아 여기 이 회사는 이런 거를 많이 해본 회사구나. 저 회사는 안 해본 회사구나.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 됐냐면 차이가 없어. 왜냐면 저쪽에 제미나이나 크로드의 도움을 엄청나게 받기 때문에 우리도 도움을 받죠, 받긴. 우리도 일부 활용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해본 경험에서 이제 좀 우리는 10년 넘게 이걸 해보니까 어떤 부분에서 저쪽이 더 잘 써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AI 한계도 너무 뻔히 알고 있고 이걸로 다 안 되는 걸 아니까 이제 좀 현실적으로 쓸 수밖에 없다면은 저쪽은 안 해봤기 때문에 해봐도 한 번 정도 해봤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미나이나 이런 걸 돌려버리면 인류의 지혜가 거기에 다 있으니까 최종 제안서를 보면 격차가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저쪽이 더 좋기도 하고. 이걸 저희가 확 느껴요.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이게 꼭 AI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친한 사장님 있어요. 사업을 되게 오래 하셨고 거기 직원은 저희보다 한 2배 이상도 많았고 막 되게 잘하셨는데 이 회사는 정부기관들이 많은 그 공공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행사 같은 걸 막 하신단 말이에요. 뭐 전시회도 하시지만 뭐 사람들 모아놓고 포럼 같은 것도 하고 막 이런 공청회도 하고 막 이런 걸 하면은 그런 행사들을 이제 나라장터에 이제 공고가 되면 이제 제안서를 써서 이제 수주해서 뭐 기획도 해주고 행사 진행도 하고 사업 관리도 하고 그런 사업을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매년 초에 그런 사업을 많이 따서 이제 직원들도 많이 또 투입해서 직원 월급도 주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아주 놀라운 얘기를 들었는데 그 회사가 올 초에 사업을 하나도 못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추정컨대 그 회사는 또 마찬가지로 그런 일을 오래 한 회사예요. 근데 나라장터 입찰에 떴을 때 그런 일을 안 해봤거나 거의 안 해본 회사들도 재미나의 도움을 받아서 사업 제안서가 빛깔나게 나오는 거예요. 이 회사는 해본 회사지만 100점짜리가 나오고 안 해본 회사들도 100점짜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저 회사는 가격을 후려치겠죠. 저가로 여기는 저가로 들어갈 수 없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쪽이 좀 더 비싸도 이쪽은 노하우가 분명히 있고 그게 페이퍼상에 보이니까 이렇게 됐다면 근데 모든 분야가 지금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재미나를 써도 좋은 건 맞는데 상향 평준화가 그냥 아주 그냥 살벌하게 되면서 정작 어떤 기술 역량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그런 게 묻혀버리는 정말 애를 저희도 많이 먹는데 그러니까 이런 시대인데 PR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뭐 그거는 PR의 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기는 해요. 이게 사실 AI로 네. 활용해가지고 이 어떤 그런 게는 그것들을 선별해내는다라는 게 사실 계속 더 어려워질 수밖에는 없다라고 좀 보거든요. 근데 PR 쪽에서 이렇게 좀 보면은 이제 결국에는 저희가 신뢰를 얼마나 이제 제 기업들이 이제 쌓아나가는 노력들을 하느냐 이것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그 신뢰를 쌓아간다라는 이제
사전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위기 상황이 터졌거나 뭐 이럴 때 이제 어떻게 아주 잘 대처하느냐 뭐 이거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그 전에부터 이것들을 얼마나 잘 신뢰들을 축적해 나가는 노력들을 하느냐 이것들이 사실 피하적인 측면에서는 앞으로 더 중요해질 거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이제 결국에는 이 회사가 어떤 얘기들에 대한 것들을 얼마나 일관성 있게 꾸준하게 잘 그 얘기하고 책임 있는 모습의 어떤 그 얘기들을 잘 얘기하는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한 달 전에는 뭐 이런 얘기했다, 우리 이거를 할 거예요를 했다가 또 한 두 달 지나서는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라고 말이 바뀌거나 이런 것들의 부분들은 분명히 AI가 해석하는 것 자체도 해서 결과치에서도 사실은 좀그 원하지 않는 식의 어떤 그 해석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게 결국에는 이제 말씀하신 어떤 그 분별하는 그 영역에 있어서 사실 이게 뭐 AI가 있기 전부터 사실 기업에서 PR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제 신뢰를 쌓아나가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이제 저희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PR을 이제 해왔는데 가장 기업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그 부분들은 사실 뭐 AI 시대에 더욱 중요해지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업력으로 보면 분명히 구분이 되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이 겉으로 보면 이제 그럴 수 있는데 그 심사위원들이 그 평가를 할 때 분명히 그 똑같은 글자라 하더라도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 이면에 행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분명히 있겠죠. 생각이.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게 심사위원들의 문제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뭐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맞게 기업이 따라가야 되는 게 이제 최종 답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이게 좀 미묘한 문제인데 오히려 해봤기 때문에 자신 있게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봤기 때문에 막 다 된다는 식으로 못 쓰는 게 많거든요. 안 해본 회사가 제미나이에 의존하면 다 된다는 식으로 또 써요. 그러니까 그 한계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심사위원을 포함해서 제3자가 보기에는 오히려 안 해보고 제미나이에 전적으로 의존한 쪽의 사업계획서, 제안서가 퀄리티가 더 좋아 보이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심사위원 중에 그 분야에 되게 좀 깊숙이 아는 사람은 이게 이렇게 약속할 수가 없을 텐데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도 요새는 좀 자제하고 있지만 저도 심사를 많이 하러 다닐 때 보면 안 해본 회사 특유의 다 된다는 그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걸러내면 되긴 하는데 사실 그럴 수 있으려면 그 분야를 되게 깊이 알아야 돼서 좀 그러 그러니까 보통 심사위원이 한 7명, 8명 되니까 그중에 그럴 수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문제니까 또 저희도 좀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쟁자들은 분명히 그러고 있을 텐데 그리고 사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입찰용이든 정부 R&D용이든 이런 연구개발 계획서든 사업계획서든 제안서든 쓰고 이거를 재미나한테 주고 평가해봐. 그런 다음에 재미나가 평가를 해요. 그 평가 의원들 수정해봐. 이걸 핑퐁을 뭐 엄청나게 치면은 이제 그게 되는데 이게 참 저희도 딜레마 이게 맞는 건가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쵸 그러니까 뭐 그런 이 답은 알아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환경이 변한 건 분명한 지금 환경이 변한 건 분명하고 기업이 적응해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좀 많이 느끼고요.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어쨌든 PR 홍보의 대상이 되는 대중 고객, 잠재 고객 이런 사이트에서 보면 이제 신뢰라고 했을 때 좀 그런 것 같아요. 되게 좀 지엽적인 얘기인데 예전에는 어떤 내용이 신문에 있으면 신뢰를 해줬다고 한다면 그게 계속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네이버에 어떤 댓글에 그런 말이 있으면 사람들이 막 신뢰를 해주던 시기가 있었고 근데 이제 인위적인 댓글 공작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그 신뢰도는 좀 내려갔고
또 뭐 유튜버가 막 언급을 하는 거면 신뢰를 해주던 시기도 있었고, 뭐 또 일단 직장인들 같은 경우 뭐 블라인드에 막 그런 얘기가 있으면 그걸 또 신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뭐 유행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좀 변화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정보 과잉 시대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좀 이렇게 더 신뢰를 좀 하는 그런 어떤 매체랄까? 채널이 계속 변하는 것 같은데, 그런 추세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뭐, 맞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저도 뭐, 사실 제가 있었던 직장이 사실 포털이었었거든요. 포털 회사에서 사실 홍보 일을 했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뭐, 제가 했던 뭐, 포털 뉴스 서비스나 뭐, SNS나, 그 당시에 이제 그런 것들 위주에서 사람들이 많은 정보를 얻고, 거기에서 이제 뭔가 말씀하신 거는 신뢰에 좀 뭐 빌드업을 좀 했었다고 하면은 그게 좀 이제 지나면서 검색에서 약간은 뭐 유튜브나 뭐 이런 영상 뭐 크리에이터들이 이제 이렇게 하는 얘기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다음에 SNS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런 페이스북 이런 데에서 이제 얻는 정보들이 어떻게 보면 또 흐름으로 있다고 하면은 요즘 최근에 이제 얘기하는 거는 이제 뭐 많은 이제 뭐 기자분들이나 아니면 포털에 계신 분들이 AI의 그런 그 검색 중요한 이제 AI 검색이 되게 중요한 이제 그게 되고 있고 특히나 이제 뭐 2030의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AI의 어떤 검색 결과에 대한 것들의 어떤 이용 빈도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신뢰하는 그런 것들이 좀 훨씬 더 이제 다른 층에 비해서 훨씬 더 높다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그런 결국에는 그럼 이제 AI가 이제 얘기해주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또 그런 말씀 주신 그 흐름에 이제 또 지금 2026년에는 좀 향후에 또 몇 년 앞으로 몇 년간 또 AI가 그런 것들의 어떤 또 이제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생각을 그러니까 이게 저희도 좀 느끼는 게 사실 이제 좀 뭐 한 10년 이전 이렇게 유튜브 같은 동영상 플랫폼들이 막 이렇게 확장되면서 그러니까 60대, 70대 이상이신 그좀 어르신 분들이 유튜브를 약간 라디오처럼 그러니까 하루 종일 틀어놓는 그러니까 이게 뭐 뭘 찾아서 보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아침에 눈 떠서 밤에 주무실 때까지 이제 계속 틀어놓는 주위에 계시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뭐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게 유튜브는 이게 어떤 그 사람이 선호한 거 관련된 걸 또 틀어주는 그 알고리즘이 있어서 라디오랑 다른 거예요. 라디오는 그 시퀀스대로 재생이 되지만 유튜브는 뭐 제가 예를 들어서 야구에 관심이 있어 그걸 작정하고 한 2시간 보면 그 뒤로는 그냥 야구만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좀 더 시야가 좁아지는 그러니까 이게 골라서 드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간이 경과하고 보니까 그 연배이신 분들이 유튜브 활용 능력이 되게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삼각대 들고 다니면서 막 그 많이 보셨죠? 그러니까 그게 되게 안 되실 것 같은데 상당히 높은 그런 기능이 있는지는 그 밑에 세대는 모르고 있는데 다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떤그 이제 채널이 플랫폼이 좀 그렇게 예상치 못한 게 이렇게 좀 가는 거를 뭐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저희 이제 그런 게 가능하도록 뒤에서 기술적으로 서포트하는 입장에 있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처음에 만들 때 의도가 저게 아니었을 텐데 저렇게 가는.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 회사는 뭐 스포츠 분야에 관심하고 그쪽에 사업을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근데 스포츠 고관여층이 제일 신뢰 있게 보는 데이터가 뭔지 아세요? 배팅 사이트 배당. 왜 그렇게 보냐면 그거는 돈을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한일전이 있어요. 그러면 야 뭐 누가 이길 것 같냐? 그럼 다 국뽕이 있으니까 다음 년에 한국 팀이 이기지. 근데 배당 사이트 갔더니 한국 배당은 5대 1이고 일본은 1.5대 1이면은 일본이 이기라는 걸 높게 봤다. 그러니까 돈 앞에는 모두 다 질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포츠 관련해서는 배팅 사이트 배당률이 거의 진리예요. 거기에 배당률은 자기 돈을 걸어놓은 상태에서 의견을 낸 거라서 이렇게 그래서 가장 신뢰 있는 데이터로 봐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WBC 때도 저 같은 사람들 항상 그거 제가 실제로 스포츠 베팅을 하지는 않지만 이번에 이제 호주전 기억나요? WBC 호주랑 우리랑 할 때 그 배당 사이트를 봤을 때는 그 컨디션 그 뭐 7점 이상 내고 2점이야 그거 있잖아요. 그 확률이 사실 7%짜리. 근데 그걸 한 거죠. 어쨌든 그렇게 되는데 이제 뭐 질문을 돌아오면 나름 다들 자기가 이 추천은 신뢰할 만하다. 이 기준으로 보면 믿을 만하다 하는 게 다 다르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 아내 같은 경우에도 어떤 뭐 물건을 살 때 되게 중요하게 보는 어떤 특정 사이트의 리뷰가 있다든지 아무데나 리뷰가 아니고 이제 그런 게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신기하게 왜냐하면 정보 자체는 이미 충분히 가행이기 때문에 그 개개인이 생각하는 그 기준에 부합해야지 되는 거죠. 그냥 정보를 하나 더 주는 거는 이제 큰 의미가 없는 부분. 뭐 그런 게서 좀 되게 어려운 홍보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아닌가. 그 요즘 보면은 사실 그 가업이 틀렸잖아요. AI 쓰고 생각이 들고 네, 최근에 이제 네이버가 그 연관 검색어라는 그 서비스도 이제 중단한다고 했고 거기에 대한 배경들도 얘기하는 게 결국은 AI의 어떤 부분들을 이제 검색에서 어떻게 연결시켜서 그것들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대의 흐름에 맞게 그 검색이라는 기존의 그 가치 다르게 AI와 연결시켜서 그걸 가져갈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걸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기존에 이제 검색이라는 걸 통해서 어떤 정보를 얻었었던 그 어떤 패러다임 자체가 조금 AI와 어떤 연결져서 갈 수밖에는 없는 것 같고 그러면은 그래서 뭐 반복적으로 이제 말씀드리지만은 AI가 가장 신뢰할 만한 것이다라는 이제 그 생각들은 점점 더 많아질 것 같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예, 그러면은 그 신뢰할 만한 정보 하에서 과연 우리가 원하는 그 부분들을 이제 뭐 기업 입장에서는 그것들이 좀 잘 보여줄 수 있게끔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고민들이 앞으로 좀 더 많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질문이 많아요. 제가 이제 삼성생명을 한 23년 다녀서 요즘 삼성생명 광고하는 걸 보니까 개발자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퍼플렉스티에 내가 삼성생명 최근 광고 관련 이슈 이렇게 쳤더니 예, 그 2026년 4월 공개된 신규 캠페인 5홈을 넘어서는 개발자입니다. 이 개발자라는 용어가 들어와서 어,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개발자는 IT 직무가 아니라 고객의 라이프스타일과 가치를 설계하는 의미로 쓰였고 AI 헬스케어 같은 사업 이미지가 들어갔고 처음에 AI가 나왔을 때 AI로 광고를 찍었어요. 근데 좀 보면은 뭐 전문가가 찍은 것보다 AI가 찍었으니까 그냥 좀 전문가들이 보면 좀 허접하죠. 우리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광고 업계에서도 뭐 삼성생명이 뭐 저렇게까지 하냐 뭐 이런 욕도 뭐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제가 이거 전체적으로 이렇게 흐름을 보면 AI를 엄청 활용을 알고 AI라는 용어가 보험에 무슨 AI야라고 일반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고객들이 AI에 관심이 있으니까 보험이 뭐 그런 AI에 관심 많은 고객들에게 우리 회사도 개발자라고 하는 그 약간의 그 연관 단어라고 할까요? 최근에 제가 아까도 잠깐 질문을 드렸었는데 컴퓨터를 전공하신 분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하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 그냥 저처럼 문과를 전공한 사람은 세상을 컴퓨터 전공하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생각을 못 하거든요. 예를 들면 컴퓨터를 전공한 사람은 저걸 어떻게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편리하게 쓸까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 아이디어라면 그냥 일반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거 개발이랑 코딩 뭐 이런 거 잘 모르니까 연결 안 시키는데 삼성생명이 이 개발자라는 단어를 썼다는 게 최근에 제가
그 클로우드 코딩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좀 돈 주고 막 배우다 보니까 개발자, 컴퓨터 전공 뭐 이런 분들의 이야기가 그래서 선생님이 그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뭐 이렇게 차용을 했든 어쨌든 활용을 했든 간에 소비자들 또 세상이 개발에 관심이 많고 이런 거를 잽싸게 이렇게 낚아채서 가져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뭐, 저도 좀, 물론 제가 좀 답변드리면 이제 그 배경이 사실 뭐가 있냐면 최근에 9시 뉴스, KBS 이런 데서 근데 제가 직원들한테 보여드리는데 기발자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기술 기획자 플러스 개발자. 그래서 예전에는 기획자가 따로 있고 개발자가 따로 있었는데 AI 생태계가 이렇게 되면서 이제 기획자가 기획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바이브 코딩이나 그런 걸 이용하면 기본적인 개발을 또 본인이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본인의 직무는 기획자가 맞지만 뭐 개발도 좀 할 수 있고 반대로 개발자들도 과거보다는 그 기획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도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런 얘기가 이제 뉴스에 짧게 나왔는데 이게 이제 그 삼성생명도 어떤 광고의 소재로 개발자라는 키워드를 쓴 배경이 뭐냐면 지금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생태계가 급변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기획자 따로 필요하고 개발자 따로 필요하고 기획자가 일하는 형태가 딱 저렇게 정해져 있고 개발자가 일하는 형태가 또 저렇게 정해져 있고 이러는데 상당 부분을 그걸 AI가 또 해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분명한 거는 대중 눈높이에서 보면 얼마 전에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라는 거는 그냥 어떤 나하고 상관없는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영화 산업의 촬영 기사처럼 그 저하고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냥 그런 고유의 직군이 있고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이 어디 있는 거죠. 우리 주변에 물론 계시겠지만 근데 좀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좀 개념이 바뀌고 있는 거야. 이렇게. 좀 그게 또 어느 정도 맞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또 적응하는 회사들의 기회가 있고 적응하지 못하는 회사한테 애를 먹고 있고 이제 그런 맥락 하에서 삼성생명이 이제 광고의 어떤 소재로서 이제 적극적으로 좀 이제 그런 컨셉을 제시한 거죠. 그런 얘기가 이제 가능한 시기가 된 거죠. 그래서 저희 회사도 겪었던 일인데 저희의 고객이 저희한테 AI 개발을 맡겼었고 이제 저희가 그 개발이 다 끝났고 저희가 유지보수를 쭉 하다가 결론적으로 그 회사에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을 하시던 분인데, 그쪽에서 그 AI 코딩 이런 걸 좀 배워서 한번 직접 해보겠다. 그 해서 저희가 다 인수인계를 하고 일이 그냥 마무리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실제로 제대로 될지는 또 다른 문제지만, 분명한 거는 소프트웨어 개발이 좀 과거보다는 좀 이렇게 나도 할 수 있는 뭐 이런 영역으로 들어와 버는 맞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얘기 주신 거를 보면은 저희가 보면 항상 사람이 정보에 대한 신뢰를 어디에서 얻었을 때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점점 넘어온다고 했었잖아요. 과거에는 뉴스에서 유튜브에서 이제 AI를 접했다는데 결국은 삼성생명이라는 이제 그 회사에서 AI 용어를 썼다라는 건 그만큼 AI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거기에서 오는 정보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다라고 많이 받아들이는 수준까지 오지 않았나 그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AI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면 마케팅이고 광고고 뭐 무슨 것도 안 되는 거고 저도 그래서 우리 학교 AI 융합 박사과정을 들어갔는데 박사를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AI 시대에 학교에서는 뭘 가르치나 뭐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하기도 하기지만 사실은 AI 시대이기 때문에 학교도 필요 없고 하기도 필요 없다고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저는 그 반대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AI 시대이기 때문에 더 많이 배워야 되고 더 많이 배워야 이게 할루시네이션을 일으키는지 아닌지 그것도 분별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래서 사실은 더 배우고 사실 이런 자리도 오는 건데, 그럼 AI자가 안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명함에다가 지금 이제 새로 파는 명함에는 AI자를 넣었어요. 그 뭘 한다는 건 없어요. 그냥 AI자가 들어가 있지. 뭐 사실 묻는 사람도 별로 아직 명함 안 줘서 모르는데 이거 이제 제가 ESG를 하니까 AI하고 슬러시하고 ESG를 하면 사람들이 이제 막 연결을 시킬 거 아니에요? 제가 연결을 하라고 얘기는 안 했으니까 그냥 써놓으면 아 이분은 AI에 뭐 ESG를 어떻게 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순전히 마케팅적이고 홍보적인 차원에서 AI가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제가 좀 겪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이제 이런 거죠. 사실 AI 기술을 다루는 입장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AI나 대중이 느끼는 AI가 괴리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중이 느끼는 그 AI가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실 개념이라는 건 누가 맞다가 아니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게 맞다고 믿는 순간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중이 생각하는 AI가 들어가는 거는 그래서 여자 프로농구 팀 중에 AI가 들어가는 팀명도 있어요. 뭐 AI 페퍼 저축은행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시로 들면 실제로 이런 게 있지는 않대. 마치 이제 AI 호떡 같은 거예요. 근데 호떡인데 AI가 붙는 거.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의미냐? AI 호떡이라고 이름을 누가 짓는다면 이 뉘앙스는 뭐냐면 우리 호떡은 좀 더 좋은 호떡이다. 그리고 뭔가 좀 뭐 빨리 만든 호떡이다. 뭔가 뭐 잘 모르지만 뭐 고객의 취향도 고려해서 뭐 호떡을 만들어 준다든지 뭐 뭐 고객의 뭐 땅콩 알레르기 같은 것들도 예측해서 뭐 그거를 빼준다 뭐 이런 걸 할 것 같은 이미지 그런 의미. 그러니까 대중이 생각하는 거는 AI가 넣는다는 건 뭔가 스마트하고 뭔가 효율적이고 뭔가 좀 뭐 빠르고 뭐 저렴하고 뭔가 좀 뭐 이렇게 그렇다고 막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막 돈을 많이 지불한 프리미엄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런 표현들은 또 따로 있어요. 뭐 이제 그런 식의 표현은 따로 있어요. 근데 AI를 붙였다는 거는 뭔가 좀 가성비도 있는 것 같고 효율적인 것 같고 이제 그런 의미로 AI를 써요. 그래서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저희 직간접 고객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그걸 부응해야 일이 되든지 말든지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좀 애를 먹죠. 근데, 그런 이제 그게 하나고, 두 번째는, 이걸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대중들이 생각하는 AI가, 이게 되게 혼용이 되는데, 챗GPT나 퍼블렉시티나 제미나이에서 느끼는 효용, 그거가 사실은 중심이에요. 대중들이 말하는 AI라고 하면 결국 마지막까지 들어보면 그거예요. 95%가. 근데 본인은 그 정도 눈높이에서 얘기하는데 해결해달라고 하는 일은 그거가 아닌 다른 얘기야. 그렇죠.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하루 종일 하루에도 몇 시간씩 제미나이를 쓰고 있잖아요. 우리한테 오기도 전에 그거를 막 썼고 저희 고객 중에 제미나이 돌려서 만든 보고서를 압축해서 저한테 보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본인 생각도 아니고 이제 제미나이 생각인데. 그러니까 본인 눈높이는 그건데 본인이 필요한 거는 별도의 어떤 AI 모델을 만들거나 보통 별도의 어떤 AI 어디 기술적 연결하고 그런 일이면은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런 갭이 항상 있더라. 그래서 이제 그걸 감안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 이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그 사실 PR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저희도 이제 뭐 보면은 AI 시대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질문을 되게 잘 맥락을 잘 짚고 그 질문을 잘 하는 사람이 더 이제 앞으로 좀 필요한 특히나 PR 쪽은 사실 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AI를 활용을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어쨌든 분명한데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이 조금 더 거기에서 더 효율적 뭔가 더 그 퍼포먼스를 더 높여서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이 문맥을 잘 읽고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좀 이렇게 뭔가 문맥을 뚫는 질문들을 던져서 거기에서 원하는 그 결과들을 좀 뽑아낼 수 있는 그거는 뭐 비단 뭐 PR 쪽만은 아니긴 할 텐데 좀 경험을 해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나름의 인재상이라고 좀 보여지고. 그런 예를 들면 프롬프트조차도 AI가 만들어주니까 AI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활용 능력, 그러니까 그 결론적으로 이렇게 가면 코딩을 할 줄 아는 분이 AI를 잘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갈수록. 그러니까 채팅 지금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AI는 채팅이거든요. 클로드 이렇게 가면은 세 가지가 있잖아요. 채팅이 있고 코드가 있고 코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클로드가 보여주는 게 지금 코어 수준으로 가는데 이건 완전 비개발자고 코드는 이제 개발자용이에요. 근데 채팅과 코드 두 가지를 합쳐놓은 게 코어예요. 그러니까 내 폴더, 내가 작업하는 폴더만 정해주면 코어가 알아서 다 들어갈 때 들어가고 그 자료 첨부해서 데이터 활용해서 문서 다 만들어 주니까 데이터만 거기다 폴더에다 넣어주면 얘가 알아서 만들어줘. 그러니까 할루시네이션 할 것도 별로 없죠. RAG 기반에서 모든 데이터 하니까. 그래서 코드를 아는 분이면 AI 시대에 소비자의 니드나 일반인들이 아는 그런 채팅 수준을 합쳐서 정말 기업에서 원하는 그 완성된 문서? 저도 이제 학교 다니면서 뭐 수업 이렇게 하면서 젠스파크도 많이 쓰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뭐 어디에 보고할 때는 얘가 무슨 거짓말을 할지 믿기지 않아서 또 그리고 젠스파크나 이렇게 잘리고 막 그래가지고 제대로 써먹을 수 없었는데 최근에 클로드는 완성도가 너무 높아요. 오히려 너무 높아서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책을 그냥 일반 이렇게 두께에다 하면 되는데 양장필 꼭 이렇게 씌운다 이거죠. 그런 수준 정도로 느껴요. 클로드가 하는 작업이. 그러니까 너무 오버하는 거죠. 그러니까 토큰 많이 쓰려고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는 걸 이렇게 보면서 일반인들의 수준이 그 삼성생명의 개발자라는 키워드를 가져온 게 그러니까 클로드의 모델을 보면서 결국 이게 코드하고 합쳐서 비개발자들도 코업을 통해서 AI를 더 활용도가 높게 완성도 있게 쓸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채팅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하면 불과 1년도 안 돼서 저는 완전히 옮아올 거라고 보고요. 5년 안에 완전히 또 다른 그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빨리 이걸 배워서 뭘 어떻게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인데 홍보도 그런 맥락에서 그러니까 오히려 삼성생명처럼 그러니까 옛날에는 개발자는 내하고 관계 없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를 삼성생명하고 보험하고는 뭐 전혀 완전히 그 개발하고 관계 없잖아요. 근데 이 용어를 써도 갖다 쓰는 거예요. 저는 그게 놀랍다는 거예요. 그 아주 경직된 문화를 갖고 있는데 그 장기적으로 그 상품을 취급해야 되고 생명보호 뭐 이런 굉장히 경직돼요. 그 문화 자체가. 근데 이런 걸 쓰는 걸 보면 제가 방금 몰랐는데 모르는 회사가 아니고 아는 회사 저 단어를 갖다 썼다? 그 보통 사람들이 야 하는데 무슨 개발이야 집어쳐 이럴 수 있는데 쓴다는 뭐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 처음에 AI 이제 뭐 몇 년 전에 이제 뜨기 시작하면서 뭐 그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기사에. 향후 뭐 미래 사라질 직종, 탑10 뭐 하는 홍보가 한 7, 8위는 항상 해요. 네. 사실. 네. 그래서 이거 이제 더 이상은 이제 필요 없어지나 뭐 이렇게 했는데 사실 뭐 제일 현재까지 저의 이제 뭐 그 판단으로는 뭔가 없어지기보다는 이 업무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기존하고는 좀 달라지는 그런 것들이 좀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이제 AI의 어쨌든 간에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 내부에서 이 홍보의 펑션이라는 것 자체에서 감당을 해야 되는 세부적인 그, 그 롤과 이제 그 아레나들이 좀 더 기존하고는 좀 다르게 좀 변화할 거다라고 생각은 들고. 근데 용보라는 PR이라는 그거가 사실은 지금까지 뭐 제가
한 4, 5년 정도 이제 홍보 일을 좀 했는데, 아직까지 변하지 않는 거는 결국에는 이거는 좀, 결국에는 사람이 어쨌든 간에 개입이 되고, 거기에 약간 부분들에서 사람이 없으면은 이게 결과로 좀 이어지기 좀 어려운 그런 좀 업무 성격이 있기 때문에, 참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그런 것들은 뭐, 굉장히 뭐 이렇게 막 홍보라는 업무 자체가 없어지거나 뭐, 이럴 것 같지는 않다라는 그런 좀 나름의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로 지금 매일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업무는 예전 제가 뭐 대리 시절, 과장 시절에 일했었던 거하고는 지금하고는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개발자에 대한 그 좋은 예를 좀 주셔서 사실 저도 내 회사 가서 한번 곰곰이 좀 어떻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업도 그렇고 홍보라는 업도 그렇고 AI 기술 덕분에 최대가 좀 어떤 게 있냐면 좀 공통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생각이 정리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컴퓨터 개발하던 사람이어서 이제 이 지난 40년간의 추세를 좀 알고 있잖아요. 제가 의도적으로 저도 이제 삼성물산 정보전략팀 출신인데 거기 오비 모임에 일부러 자주 가요. 그분들은 70년대, 80년대도 삼성에서 전산팀에 있던 분들, 그 전에 막 펀치카드 쓰던 그들부터 막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거 되게 재밌긴 한데 이게 저희가 놓치면 안 되는 얘기가 뭐냐면 예전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컴퓨터 구조를 빠삭하게 알고 있던 사람, 컴퓨터 작동 원리를 다 꿰는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은 어셈블리어를 알던 사람들. 그래서 C로 코딩을 하더라도 이제 인라인 어셈블러라고 해서 C의 이제 컴퓨터 성능을 직접 건드리는 부분은 이제 어셈블러로 코딩을 해요. 그러면은 컴퓨터 구조를 머릿속에 외우고 있어야지만 코드를 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게 좀 한번 실수하면 큰일 나니까 이걸 도와주겠다고 나온 게 포트랑 코볼, 파스칼, C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때는 어셈블러 프로그래머들은 포트랑 코볼 프로그래머들을 프로그래머 취급을 안 한 시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프로그래머고 니네는 좀 야매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그다음 어떻게 됐냐면은 C, 파스칼, C++ 프로그래머들이 있었는데 그때 자바가 나오고 자바스크립트가 나오고 하면서 이렇게 어떤 패키지나 라이브러리 끌어다가 코딩을 하는 프레임워크 위주로 코딩하는 게 상당히 유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식의 장점은 생산성이 되게 높아요. 근데 이렇게 가면 얘들은 이제 컴퓨터 구조를 잘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프레임을 가졌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어셈블리어 프로그래머들은 C++ 프로그래머들한테 니네는 근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반대로 세월이 흘러서 C나 C 프로그래머들은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래머 보고 니네는 근본이 아니다. 너네는 약해다 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또 세월이 흘러가지고 어,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래머, 파이썬 프로그래머들이 막 있었죠. 그러다가 바이브 코딩이 나와. 그러니까 이제 파이썬 프로그래머들이나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래머들은 바이브 코딩하는 사람들은 쟤네 근본이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이게 더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에는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는 소수가 있고 얘들의 결과물을 돈 내고 갖다 쓰는 대중이 있었다면 이게 우리가 아르테미스가 지금 달나라 가고 있듯이 엿가락처럼 늘어지면서 대중들도 나도 바이브 코딩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도 파이썬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컴퓨터과 전공은 아니지만 또 실제 파이썬까지 가능하거든. 뭐 이렇게 되는 홍보도 그렇다는 거죠. 홍보도 나 홍보 분야 모르고 전문가 아니지만 챗GPT 도움 받아서 우리 회사 홍보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모든 영역이 그 어떤 기본적인 그 깊숙한 그게 있고 그게 엿가락처럼 대중화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그 홍보도 그렇고 지금 그렇잖아. 왠지 영화 촬영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물론 극장에는 걸지 못하겠지만 그냥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막 그게 가능하거든요. 내가 재미나이한테 내가 일주일을 바쳐서 한 시간짜리 영화 촬영을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돼 물어보면은 그러면 주변에 시간 남아도는 사람 세 명을 배우로 캐스팅할 수 있는 거
뭐 오이도 선착장에 가서 뛰어다니지 뭐 이렇게 얘기할 거라면서 얘가 하는 대로 그리고 카메라 가서 뭐 전문가 모두 온 누르시고 뭐 이렇게 하면은 뭐 그거 하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대중이 거기를 아예 시도를 못했다면 이제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완전 대체는 아니다. 완전 대체는 아니고 오히려 이 소프트웨어 개발을 놓고 보면 컴퓨터 사이언스를 알고 컴퓨터 구조를 빠삭하게 아는 사람들은 더 비싸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이 중간이 싸지는 거예요. 그러면 애매한 중간이 지금 컴퓨터 제가 제 직원들한테 몇 년부터 얘기하는 이 애매한 중간에 걸쳐 있으면 대체가 된다. 그거는 대중도 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애매하게 파이썬 다루고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 다루는 이런 정도의 개발자들 실제로 입자리가 많이 없어졌어요. 지금. 그건 주변에 들어서 아시겠지만 실제로 상당히 직원인데 제가 아는 그 미국의 그 데이터베이스 회사에서 그 코어에 해당한 코딩하는 사람은 코딩을 메모장에서 해요. 그왜 메모장에서 하냐면 그 글자 수 하나라도 줄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메모리에 올릴 때 그 개발 툴 가지고 하면 이 코드가 길어져요. 그래서 실제로 1960년대 때 아폴로 이제 우주선을 달나라에 보낼 때 그 코딩을 패드로 했어요. 되게 유명한 여자분이 있어요. 그분 코드대로 그게 가까운 거예요. 그거를 머리에서 외워가지고 그 찾아보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걸 하나라도 틀리면은 우주 비하되는 건데 시퀀스가 정확하게 맞아서 근데 이제 가는 도중에 버그가 발견이 됐는데 그 영화는 또 있어요. 그분이 그 자다가 뛰쳐나와가지고 다 외우고 있으니까 자기가 그래서 이제 통신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주인한테 이제 컴퓨터 들어가서 어디를 숫자 1 돼 있는 걸 3으로 바꾸고 그 아시죠? 그렇게 해서 고친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개발자는 비싸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홍보 분야도 그렇고 우리 소프트웨어 개념별 분야도 그렇고 이렇게 일단 엿가락처럼 대중화해서 늘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요즘에 파이썬 개발자들이 바이브 코딩하는 사람들 니들은 개발자가 아니라는 소리 듣고 그래서 좀 얘기해 주지 어셈블러 개발자들이 C 개발자들이나 너는 개발자가 아니라고 왜 제가 무슨 얘기 하시죠?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이게 지금. 근데 이렇게 엿가락처럼 늘어지고 있고 애매한 주가는 이제 대체가 돼요. 그러니까 방법은 뭐냐면 완전히 본연으로 진짜 깊숙이 가시던가 아니면 이 엿가락의 끝에 가서 자기 도메인에서 뭔가 의미 있는 거를 뭐 자기 사업 분야에서 그런 걸로 정말 이 양쪽은 오히려 사는 거고 여기는 그러니까 지금 크리에이터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5분 7분짜리 영상 편집해주는 크리에이터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그거는 AI가 해주는 거죠. 아예 자기가 영화를 진짜 찍던지 이런 사람들은 남지만 지금 이제 그런 현상이 좀 보이고 질문하고 예, 싶은 게 예. 있는데 예전에 뭔가가 나타나면 오버 추어가 나타났을 때는 오버 추어에 올리기 위해서 수많은 클릭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그 방법을 썼고 그 이후에 그 단계에서 포탈이 되게 강해졌을 때는 포탈의 댓글이나 이런 영향력을 그 또 왜곡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공격법이 있었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유튜버도 마찬가지고 이게 참인지 진실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유튜버로 만들어진 걸 누군가는 이게 참이다 진실이다 이거 구분을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AI예요. AI는 지능이라는 말을 쓰고 있으니까 결국은 사람들은 신뢰를 더 받게 하는데 실제로는 여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뭐 할루시네이션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왜곡이 되거든요. 근데 자꾸 왜곡된 것도 지능이라는 이름으로 돼 있어서 사람들은 누군가 또 믿어버리거든요.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요즘 믿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이트와 블랙의 이제 싸움이 되는데 화이트는 계속해서 진실을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결국 외국의 영역에서 또 왜곡으로 또 블랙으로 가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보면 홍보라는 쪽에서 이게 참인지 진실인지를 구분해주는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이거를 또 AI한테 또 맡기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결국은 그냥 유튜버가 될 것 같아요. 그냥 지능이라는 말이 있는 그냥 또 다른 왜곡된 기술, 왜곡을 만들어낼 수 있는 또 다른 기술처럼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요즘에 PR이라고 해서 AI PR을 해야 된다는데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결국 기술을 만드는 사람들이 또 왜곡을 시키고 있구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뭐 김영락 대표님도 계속 그런 얘기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제가 지금도 듣고 있지만 이 부분들은 결국 질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실제로는. 그리고 이게 이제 지금 현재 가장 골치 아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솔직히 PR은 약간의 화이트와 약간의 블랙을 섞어가지고 해서 그 사람들의 생각을 바꾼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 관점에서 AI는 또 다른 어떤 걸 낳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계속 보이는 느낌이고 누군가는 이제 AI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라고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죠.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사실 이제 저는 이제 뭐 AI에 대해서 이렇게 철학적으로 깊게 생각은 해보진 않았지만 저는 업무적인 어떤 그 AI로 인한 어떤 영향이나 이런 부분들에 이제 오늘 좀 얘기를 하려고 오기는 왔는데 사람들이 많이 믿는다고 그게 진실도 아니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기는 하고 AI 또 뭐 사실은 3년 전에 어떤 AI의 수준하고 지금의 AI 수준하고는 또 그들이 많이 뭐 유명한 대표님이 항상 얘기했듯이 일주일 단위로 새롭게 바뀐다라고 말씀하신 건그 사실 좀 저도 역시 현장에서 이제 써보면서 느끼니까 일정 부분 그 AI라는 것들이라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 말씀하신 어떤 정보의 그 뭐 좀 오류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좀 그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좀 빠르게 뭔가 보완되지 않을까요?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사실 뭐 아까도 드린 말씀대로 대중이 생각하시는 AI 대부분이 현재 기준으로는 라지 랭귀지 모델 기반으로 만든 대화형 AI 서비스를 말하는 거는 맞아요, 대부분. 이제 결국 크로데나 퍼블렉시티나 뭐 제미나이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얘들은 사실 그 기본 원리를 뭐 좀 낮게 말씀드리면 확률을 따지는 애들이고 다수결을 따지는 애들. 그러니까 우리가 제미나이한테 뭐 예를 들어 뭐 지금 이란하고 미국이 전쟁 이제 곧 이제 그만두는 거 맞아?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뭐 답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돌아가냐면은 마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 100명을 고용해요. 그래서 100명한테 내가 시간을 이틀을 줄 테니까 뭐 네이버 검색, 구글 검색, 알자지라 방송 내용도 좀 보고 여기저기 뭐 책도 좀 읽어보고 한 다음에 니네가 자료 조사한 다음에 100명이 모여서 A4 한 장짜리로 해서 나한테 가져와 봐. 할 수 있죠. 근데 그걸 해주는 거예요. 재미나이.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러니까 소만의 컴퓨터를 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가용한 정보에 붙어가지고 한 100명, 200명 붙어서 이렇게 해오는 거를 사람한테 시키면 돈도 엄청나게 들고 시간도 한 일주일은 걸릴 텐데 다만 그거를 이제 우리가 체감하기에는 1분 안에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식이에요. 뭐 생각보다 뭐 대단한 게 아니고 자원을 많이 투입하고 가용한 데이터를 많이 가져와서 확률적으로 마주량률이 높은 거를 우리한테 주는 건데 근데 이제 그 다음 얘기는 뭐냐면 이게 꼭 AI 문제가 아니고 항상 우리가 다수결이 뭔지 확률적으로 높은 의견이 뭔지를 항상 이제 사람들은 찾았고 그걸 일단 기본적으로 믿는데 우리 사회가 그걸 검증하는 나름의 방법론이 있는 거고 나름의 절차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사람들이 얘가 둘이 좀 논쟁이 있는 것 같아. 그럼 한번 얘기 좀 해봐 들어보고 다수결로 네가 잘못해 이렇게 할 것 같았으면 재판을 안 했겠죠. 그래서 사법처리가 있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목숨 끊긴 사람이 이기고 그냥 뭐
여론으로 뭐, 아이, 네가 잘못했네. 이렇게 만약에 할 거 같았으면 이제 그런 시스템이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보면 어쨌든 다수결을 따르고 확률을 따르는 편리한 방법이 기본적으로 있고 여기에 의존했다가는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검증하는 절차가 있든 뭐 시스템적으로 거르는 절차가 있든 이제 그런 게 있고 이제 그런 거에 핑퐁이었던 거죠. 그리고 근데 사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에미나이도 내부적으로 이미 그런 팀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훈련시키는 과정에서도 결과를 표출하는 과정에서도 내부 직원들이 그 다수 결과 확률에 다 맡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뭐 훈련하는 과정에서 RLHF라고 하는 과정을 겪어서 훈련의 적절성, 아니 답변의 적절성에 대해 거르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종차별적인 답변이 자꾸 나온다든지 사회적 용인하기 어려운 답변이 자꾸 나오면 이제 그런 답변이 안 나오도록 훈련하는 일련의 훈련 과정에서 방법론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답변을 산출하는 것도 계속 모니터링해서 근데 거기에 상당히 많은 직원을 써요. 구글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면 자수결과 확률에 다 의존하는 건 아니고 그거를 이제 좀 나름의 이제 근데 거 신경 써야 되는 거 맞죠? 네, 그걸 지적하신 것처럼. AI 시대가 돼서 최근 들어서 가장 그 홍보, 광고하는데 어려운 어, 뭐 빨리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고객들이 기대치가 높아졌다는 외치가 그냥 사실 나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뭐 있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업을 하는 그러니까 음. 고객이 요구하는 수준이 완전히 눈높이가 달라진 게 첫 번째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 수준이 이제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졌죠. 3일 내에 뭐 이제 뭐 할 수 있는 요구할 수 있는 정도의 업무를 예전 같으면은 네. 똑같은 이렇게 그쵸. 양은 3배로 요구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런 왜냐면 근데 그게 뭐또 갈수 있는 게 이제 AI로 웬만한 거는 다 만들 수가 있어요. 많은 것들을 만들 수가 있고 할 수가 있고 사실 뭐 보도자료 초안 같은 경우 보도자료 이제 AI로 웬만한 것들은 보도자료의 기본적인 초안 정도는 이제 한 3년 전에 제가 그 처음 이제 그 챗GPT를 쓰면서 보도자료라는 것들을 챗GPT 많이 바뀌었을 때 결과를 보면 진짜 형편이 없었어요. 이거는 왜 이렇게 다들 막 막 난리를 칠까 할 정도 수준이 진짜 됐는데 요즘은 이제 제가 기자분들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기자분들도 데스크에서 자기가 처음에는 야 이거 AI로 무슨 초안을 쓰고서 그거 좀 하지 이런 식으로 연구까지 그러니까 그 수준 자체가 이제는 많이 그거 된 상태인 거고 근데 결국에는 그 재료 내에서 이제 어떤 것들을 이렇게 많은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고객사들 만나면은 갑자기 많은 얘기들 그 안에 다 담고 싶어 하세요. 많은 우리는 이거 좋아, 우리는 이거 잘해, 우리는 뭐해. 근데 그거를 그 실제적으로 그게 결국에는 기사로 이어지는 어떤 연구의 과정 속에서는 그것들이 많이 이렇게 덜러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것들은 이게 좀 시적절하지 않고 이거는 이쪽이 이제 이런 매체에서 좀 원하는 어떤 그런 방향성하고는 좀 맞지 않고 이런 것들에 대한 선별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여전히 이제 사람이 투입이 돼서 그 톤을 잡고 하는 것들은 이제 하기는 하지만은 그 외에 이제 예전에 사람의 영역이었던 상당 부분들은 사실 AI가 또 대체를 지금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대행사니까 고객사들도 당연히 이거는 AI가 이제 어느 정도 해주니까 이제 예전에 비해서 좀 더 많은 좀 업무에 대한 부분도 좀 AI를 영상이나 이런 걸 많이 사용을 하시는 저희는 영상 쪽은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제가 뭐 홍보일 하면서 아직까지는 영상 쪽에서 그것들을 범용적으로 영상을 이렇게 좀 활용해가지고 좀 뭔가 기대할 만한 정도의 그런 수준으로 좀 활용하기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뭐 전문 또 그쪽에 또 전문 영역들이 좀 있으시잖아요. 네. AI 기반으로 하는 영상 제작. 음, 그런 분들은 또 나름의 이제 그런 기술과 노하우를 갖고서 이제 좀 내세울 만한 영상들을 작업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범용적인 수준에서 영상을 좀 작업하는 것들은 그 결과치가 이렇게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렇게 막 활용하기에는 그냥 뭐 층고 이미지 뭐 이런 것들의 정도 수준에서 그 정도에서 이제 아직까지 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지금 이제 시간이 좀 마무리를 또 할 만한 이제 하여튼 그렇게 관심 뜨겁게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준비한 질문 중에 좀 마무리 해당되는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좀 여쭤보는 두 개만 좀 질문 드리고 또 오신 분들도 혹시 더 질문 있으시면 그 향후 5년 안에 기업마다 있는 홍보실 또는 뭐 이제 팀명이 다 좀 다 이제 뭐 PR 부서 이런 것들의 형태가 어떻게 변할까요? 그래서 뭐 제가 그거를 감히 뭐 어떻게 변할 거다라고 좀 예측하기에는 사실 지금 당장 뭐 내년을 저 예측을 못 지금 시대에 살고 있어서 사실 쉽지는 않기는 한데 어쨌든 뭐 확실한 거는 좀 제가 처음에 홍보라는 거를 했을 때는 그냥 홍보 PR팀 홍보팀이라는 거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포탈 쪽에서 이제 뭐 좀 이게 포탈에서 뉴스 소비가 이렇게 되면서 약간 저희는 이제 기획팀, 그다음에 실행팀 뭐 이런 식으로 좀 나눠줬었고 조금 더 이제 규모가 커지면서 이제 모니터링을 좀 전담을 하는 또 생기고 이런 식으로 좀 세분화가 됐었는데 내가 볼 때는 앞으로는 이 모니터링이 기존에 이제 어떤 뭐 뉴스 모니터링 외에 이런 어떤 AI의 어떤 그 설명과 해석의 어떤 과정 속에서 그 재료가 되는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원하는 결과치로 뽑아 이제 나오기 위한 결과를 나오기 위해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모아지는 그 컨텐츠들을 어떻게 잘 나오고 있는지 그것들이 잘 이렇게 세상에서 잘 이렇게 뿌려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그런 부분들의 영역에서 조금 더 그 PR의 좀 영역들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거기에 약간은 좀 이제 나름의 이제 어떻게 잘 설계를 해야 되는지 약간 우리가 우리 회사에 대한 또 우리 브랜드 상품에 대한 내용들이 AI를 통해서 어떻게 잘 이렇게 검색됐을 때 결과치로 나와줘야 되는지 이것들을 설계하는 약간 일종의 이제 뭐 인텔리전스 랩 같은 센터라든지 이런 식의 좀 PR 영역 내에서도 그런 쪽에 이제 좀 기능들이 좀 새롭게 생기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좀 강화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어쨌든 간에, AI 시대에 많은 변화들이 있지만은 결국에는 이게 기업이 됐건 브랜드가 됐건 중요한 거는 이제 변하지 않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고요. 그게 이제 저는 뭐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신뢰라는 측면들이 분명히 가장 중요한 그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신뢰를 쌓는 과정들은 사실은 뭐 AI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람이 어떤 뭐 기업의 어떤 그 창업자라든지 기업의 어떤 구성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이제 그 의지치를 갖고 그런 것들을 이제 그 행동하고 그런 태도를 보이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중요한 어떤 그 신뢰를 쌓아가는 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모습들을 잘 전달하고 결국에 보여주고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어떤 PR의 가장 중요한 또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 많은 그 정보와 이제 아무나 다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결국에 기업이 어떻게 우리 기업이 가장 좀 돋보이면서 AI가 얘네는 진짜 뭐 제대로 된 회사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선별해서 이렇게 그거 해줄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때문에 그런 어떤 그 회사의 뭐 회사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쌓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가 좀 어떤 기업 PR에 있어서 좀 최우선
좀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말씀을 드립시다. 네. 아, 네. 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기업 홍보실의 변화 추이를 우리가 봤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것도 좀 예측할 수 있고 그런 변화를 미리 좀 대비할 수 있으면 좀뭐 시대를 선도하는 그런 점이 있지 않을까. 제가 준비한 질문 중에서는 요걸 마지막으로 질문 좀 드릴 텐데요. 그렇다면 이제 당장 내일부터라도 우리 회사의 PR 전략 중에서 이거 하나만큼은 꼭 바꿔주십시오. 바꾸시면 좋습니다라고 조언해 주실 만한 부분. 이제 뭐 바꾸라고 감히 제가 뭐 말씀드리는 게는 좀뭐 애매할 것 같고 좀 확인해 보신 거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분은 앞에서 이제 뭐 한번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좀 이 회사에 대한 정의라든지 이 회사에 아니면 서비스 제품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정의돼서 지금 외부에 알려져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보고 점검을 해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명확하게 뭔가가 설명이 돼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AI 시대에는 더 중요할 거다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뭐 회사 할 때 뭐 창의, 혁신이요, 창의, 뭐 미래를 선도하는 조금 약간 그런 이제 애매모호한 잘못됐군요 우리가. 그런 그런 부분들은 사실 AI가 제가 보기에는 좀 이거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헷갈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창의적인 기업은 뭐야? 혁신적인 기업은 뭐야? 미래에 선도하는 야, 이거 좀 창의적이지 않아? 그래서 조금 그런 정의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일관성 있게 좀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초록소프트가 회사 홈페이지에 좀 회사를 어떤 회사로 설명을 했다. 그러면은 좀 일관되게 거기에서 이제 뭐 김영현 대표님이 어떤 뭐 인터뷰를 통해서 회사를 얘기해 주세요. 그런 할 때 좀 같은 맥락에서 그 회사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같이 설명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확인해 보고 이게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그럼 어떻게 좀 명확하게 해나가야 하는 게 좋을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는 것들 한번 당장 내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한번 예. 말씀드리고 싶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 듣고 생각이 나. 옛날에는 뭐 창의 혁신 도전 이런 것처럼 그냥 우리 인간들이 되게 혹해 보이고 있어 보이는 그런 표현이 중요했다면 지금은 이제 제미나이나 챗GPT가 받아들이고 뭔가 이렇게 자신을 학습할 때 좀 구체적이고 명확한 그런 메시지가 더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저희가 체감을 합니다. 혹시 여기 또 예.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AI가 총알 잡는 효율성과 인간 리더 사이에서 이 PR 전문가가 넘지 말아야 할 레드라인이 있을까요? 데드라인 좀 더 예를 들어서 그 진정성 없는 사과, AI가 그 작은 그 사과문 자체가 대중이나 인간이 보기에는 이게 진정성이 없어서 공감을 못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오히려 화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제 레드라인이 있지 않을까. 분명히 있는 것 같기는 하고요. 저도 이제 보면은 말은 맞는데 이게 느낌상으로 틀린 것들이 있어요. 예. 보도자료들 봐도 이 말은 맞는데 이게 느낌상은 틀려요. 근데 이것들은 사실 사람이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대로 무슨 사과문을 이렇게 되게 멋있는 걸로 이제 써주기는 했는데 거기에서 어 그래도 이 부분들이 진정성이 담겼느냐 안 담겼느냐 이런 부분들의 판단은 거기에 사람이 좀 그것들의 판단을 할 수밖에는 없는 뭐 향후에 이제 그런 영역까지 이제 만약에 좀 뭔가 그거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이게 실제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그거는 그 마지막 단계에서의 어떤 사람이 좀 거기에서 뭔가 그런 것들을 검증하는 그런 것들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러면 전적으로 AI의 모든 것들이 뭐 이렇게 맡겨져서 하는 건 되게 위험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데스킹이 이제 더 중요하지 않나. 최근에 저는 이제 과학에 관심을 아르테미스 2호가 달나라 갈 때 그걸 이제 실시간 방송을 할 때 동시통역을 AI한테 맡겨버려요. 그래서 잘 번역을 하다가 이 AI가 이제 게임을 학습을 많이 했는지 이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 좀 게임 용어처럼 번역하다가 막 욕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게임에 쓰는 어투로 번역을 제 친구한테 보여준 적이 있는데 데스킹을 놓친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진정성 없는 사과는 안 하는 게 보다 못한데 그거를 이제 데스킹 수준에 하는 분들이 아 이거는 그런 거다라고 딱 걸른다든 이런 거가 더 중요하지 않나. 하여튼 그렇습니다. 또 혹시 뭐 예.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제 좀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님 오늘 이렇게 아, 귀한 시간 응해주신 뭐 소감이랄까 예, 뭐 구경을 마지막으로 예, 예, 뭐 해주신 시간 동안 제가 뭐 이렇게 많은 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닌 그냥 현장 전문가로서 좀 얘기를 하는 상황이라 좀 AI 포럼이라는 성격하고 잘 맞았는지 좀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사실 이제 홍보 PR 영역에서 이제 기업이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 이제 여기 오늘 여기 현장에 자리하신 분들 외에 여기 이제 많은 알토 그 MBA 알럼나이 분들 기업도 경영하시고 또 상당 많은 분들이 또 기술 쪽이나 테크 쪽에 회사에 관련된 부분이 계시다고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PR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이제 그 시장과 대중의 그 언어로 그 소통을 잘 하느냐 이게 가장 이제 어떤 성공적인 어떤 PR에 있어서 기업이 이게 중요하게 이제 여쭤가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뭔가 이제 막 시작하거나 스타트업이거나 AI 기업이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런 좀 우리 회사의 기술에 대한 부분들은 뭐 AR 자리나 이런 데서 많이 적극적으로 또 어필하고 말씀하시는 것도 좋지만은 뭐 대중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이런 PR 활동이나 이런 영역에 있어서는 이것들을 우리의 기술을 얼마나 시장에서 원하는 목소리로 이렇게 좀 번역해서 잘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더 가지면은 좀 더 성공적인 어떤 PR 어떤 부분들 좀 결과를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많이 열정적으로 참여해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이거 줌에서 녹화를 했는데 이제 동의를 해주셔서 저희 유튜브에 좀 올리고 이제 링크 공유하겠습니다. 혹시 다시 들어보신다든지 아니 이제 참여 못하신 분들은 이렇게 좀 한번 내용을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AI 포럼 이런 식으로 이제 2달에 한 번씩 짝수달 둘째 주 목요일 저녁에 장소는 여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어, 저희가 이제 미리 좀 연사님들은 섭외를 미리 좀 해놨어요. 그래야 또 다음 일정이 어떤지 알고 또 참여하시면 더 좋으니까. 그래서 2달 뒤 6월 11일 목요일 저녁 7시에는 경희대학교 회계학과 이제 이준일 교수님을 모시고 회계와 AI라는 주제로.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는 홍보 PR과 AI였다면 2달 뒤에는 회계와 AI. 우리 다 MBA 하셨으니까 회계 다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간에도 좀 기술적인 얘기 좀 많이 했는데 이게 각각의 어떤 도메인에서 AI가 어떤 변화를 이끌고 있는지를 좀 얘기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AI 프로그램 말고도 저희 알토 총동창회 동창회 상당히 유익한 소모임이 많이 있어요. 관심 가져주시고 더 좋은 소모임이 더 만들어지고 있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알토 총동창회의 어떤 취지는 이제 뭐 공부할 때만 공부가 끝나는 게 아니고 졸업 후에도 계속 같이 공부하고 같이 교류하고 같이 성공하는
그런 동창회를 지향하고 있고 이런 소모임도 이제 그걸 해내기 위한 징검다리 같은 역. 오늘 이 늦은 시간까지 여기 현장에 오신 분들, 지금 온라인으로 듣고 계신 분들도 관심 가져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노상 대표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인사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아이,